안녕하세요. 박가람입니다. RESTful API에 대해서 강의를 찍게 되었는데요. 많은 준비가 없이 시작하는 강의라서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고 좀 부족한 부분은 인터넷 블로그나 책을 구매하셔서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럼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에서는 REST API의 소개, REST API 구성 요소, REST API 규칙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ST API라고 할 수도 있고 RESTful API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RESTful API는 REST하다라는 의미에서 RESTful API라고도 하고 그냥 REST API라고도 합니다. 우선 REST API란 무엇인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ST API란 Representational State Transfer라는 단어의 앞에 따서 REST API입니다. 이것을 이제 번역을 해보면은 표현적인 상태 전이라고 누가 번역을 했는데요. 저는 전이라는 말이 이 의미를 좀 물타기 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서 전 전송 혹은 전달이라고 하는 게 올바를 것 같아요. 어떤 말이냐면은 어떤 상태를 표현을 해서 전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책이라는 게 있어요. 그 책을 표현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어떤 책을 표현하려면 재밌는 책 아니면 해리포터, 드래곤볼 이런 책이 있다고 해서 표현할 수가 있죠. 우리 어떤 책을 표현할 수가 있죠. 그 표현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니까 코더, 우리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해야 되니까 좀 더 컴퓨터가 알아볼 수 있도록 표현을 해보죠. 그러면은 책은 어떻게 표현되냐면 아이디가 있고 그 책의 제목 혹은 타이틀이 될 수도 있겠죠. 그게 있고 페이지 수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정보들이 있어요. 타이틀, 페이지 수 300페이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 표현을 우리가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 이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면 당연히 못 쓰겠죠. 컴마를 기준으로 첫 번째는 아이디, 두 번째는 이름, 세 번째는 페이지 넘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 거고 많이들 사용하는 JSON 혹은 XML 등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해가 됐죠? 어떤 상태를 표현한 상태를 전달한다. 이 전달은 어떻게 하느냐? 이제 뒤에 설명을 하면서 이해가 되겠죠? 우선 웹의 구조적 스타일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는데요. 웹은 구조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선 클라이언트 서버 형식이고요. 정형화된 인터페이스, 계층 시스템, 캐시, 상태 없음, 주문형 코드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이언트 서버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일관된 규칙으로 서로 소통한다는 거고요. 서로는 어떻게 구현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독립적이고요. 가령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유튜브 혹은 네이버, 다음 이런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은 어떤 언어로 해놨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냥 브라우저가 요청을 하고 받아오는 그런 형태인 거죠. 우리가 느끼듯이 브라우저도 이 서버가 어떤 언어로 구현되어 있는지 어떤 알고리즘으로 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는 약속을 하고 내가 이렇게 요청을 하면 넌 이렇게 달라 라는 요청이 있는 거죠. 그게 일관적인 규칙인 겁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정형화된 인터페이스. 정형화된 인터페이스는 어떤 것이냐면은 우선 우리가 주소창에 주소를 치죠. 주소창이라고 하는데 주소창 사실 주소창이라기보다는
식별자 창이 솔직히 더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요새의 이제 웹 구조를 보면은 그건 뒷부분에서 더 자세히 설명할 거고요. 리소스 식별을 할 수가 있고요. 웹의 구조적인 스타일에서는. 그리고 표현을 통한 리소스 처리를 하는 거죠. HTML로 줄 수도 있고, JSON을 줄 수 있고, XML로도 줄 수도 있고. 요청을 JSON을 하든지, XML로 하든지 하면은 서버에서 처리 가능하면 그 형태로 보내주는 거죠. 그리고 자기 서술적 메시지. 이거는 헤더가 존재해서 그 헤더에 나는 어떤 정보를 너한테 보낼 거고 컨텐트 타입이죠. 어떤 정보를 받을 거다. 억세트 이런 걸 하는 거죠. 모르시면은 HTTP 프로토콜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해보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넘어가서 계층 시스템. 계층 시스템이 있는 게 네트워크의 중간 매개체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각각의 계층이 실제로 존재하고 그 계층을 우리가 다르게 구현할 수 있는 거죠. 뭐 OSI 7계층이라든지 TCP/IP 뭐 3계층, 4계층이죠. TCP/IP 4계층 이런 걸로 계층 나누고 그 사이에 우리가 보안 모듈이라든지 캐시라든지 그런 걸 넣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캐시가 나왔네요. 캐시는 이제 콘텐츠 전송만 CDN이나 혹은 클라이언트 내에서도 캐시가 가능하죠. 왜냐면 나눠져 있으니까 그런 구조적 스타일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상태가 없습니다. 서버가 있고 클라이언트가 있는데 서버는 클라이언트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궁금해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클라이언트를 조정하려거나 어떤 상태를 관리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게 웹의 구조적인 거죠.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하고 응답을 하면 커넥션을 끊어버리는 거죠. 다음은 주문형 코드입니다. 요즘에는 HTML 안에 이제 자바스크립트가 많이 들어가죠. 이런 자바스크립트 코드와 같은 것들을 이제 주문형 코드라고 하는데 REST API에서는 많이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업계에서는 많이 사용하는 거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URI 식별자 설계는 이제 설계 넘어왔네요. 이제 REST API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웹의 구조적인 스타일에 대해서 나왔고 이제 REST API를 어떻게 설계해야 되는지 나왔는데요. 우선 제일 중요한 게 URI 식별자입니다. 이게 진짜 중요해요. 왜냐면은 이게 서로 소통할 때 어떤 API를 호출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구분해주는 구별자이기 때문이에요. 한번 볼게요. 설계를 할 때 기본 원칙 URI를 기본 원칙은 우선 마지막 문자로 이걸 넣지 않아요. 슬래시를 가령 예를 들어서 abc.xyz랑 abc.xyz 슬러시랑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엄연히 달라요. 우리가 주소창에 abc.xyz랑 abc.xyz 슬러시를 치든가 동일한 페이지를 보여줄 거예요. 그게 정말 동일해서가 아니라 그 페이지를 담당하는 서버가 이건 실수겠거니 하고 없애고 여기로 리다이렉트 혹은 이 페이지를 호출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명확히는 다른 리소스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가독성을 높이는데 슬러시를 대시만 사용합니다. 우리 언더스코어를 많이 쓰는데요. 이거 사용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http 땡땡하고 abc xyz라고 했을 때 우리가 홈페이지 주소 하면은 이렇게 밑줄 가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여기 실사 a 밑줄 이렇게 하면 여기랑 서로 겹쳐서 안 보이는 경우가 가끔가다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밑줄은 사용하지 않고 대시만 가독성을 높이는 데는 대시만 사용합니다. 그리고 소문자만 사용하는데요. 엄연히 따져서 대문자, 소문자 가리는 부분이 있고 가리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URI에서. 그런데 우리는 서로 소통을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소문자만 사용합니다. 그리고 URI는 확장자를 넣잖아요. 제가 되게 유명한 API를 제공하는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에서 .json 이렇게 받고 .xml,
.csv 이런 형식으로 입력을 하라는 REST API라고 제공을 해주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린 헤더 값에 컨텐트 타입이나 accept를 입력을 해줘서 거기서 이제 확장자를 알 수 있는 거지 이렇게 URI에 넣지 않습니다. URI를 넣지 않아요. 어떤 a.json이랑 a.xml은 다른 리소스입니다. 엄연히 따지면. 근데 이렇게 쓰지 않아요. 확장자를 넣지 않습니다. 그리고 URI랑 URL의 차이점은 URI는 식별자고 URL은 위치입니다. 위치라는 게 좀 이제 의미가 무색해졌어요. 위치가 아니라 어떤 아이디, 그 리소스의 아이디를 우리가 접근하는 거죠. 리소스 형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장 기본이 되는 도큐먼트라는 게 있어요. 이것을 다루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게 그냥 리소스 자체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 리소스가 모이면은 컬렉션이 되고 어떤 특별한 리소스는 스토어라는 데 저장을 하는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명확한 개념이 좀 제가 안 쓰고 실제로 사용하지도 않기 때문에 사용하는 경우를 뽑아서 혹시 사용하시는 분들 있으면 좀 어떤 예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좀 알려주시면 댓글로라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컨트롤러라는 게 있습니다. 자세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큐먼트는 가장 기본이 되는 리소스 형식이고요. 데이터베이스의 레코드와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book 중에 1번 book이라는 리소스에 접근을 하면 어떤 데이터를 주겠죠. id가 1이고 타이틀이 ABC고 뭐 페이지 수가 300페이지짜리 책이라고 이렇게 줄 수도 있겠죠. 이런 형식으로 받아오는 거죠. 이 주소를 get으로 접근을 하면은 이렇게 어떤 표현적으로 상태가 이루어진 어떤 정보를 전달받는 거죠. 그게 REST API죠. 그럼 컬렉션을 볼게요. 컬렉션은 도큐먼트 디렉터리 리소스. 이렇게 디렉터리 리소스의 명확한 표현이라고 보기 좀 어려운데 리스트라고 보셔도 돼요. 디렉터리 리소스로 보셔도 되고 예를 들어서 북들을 달라고 get으로 요청을 한다면은 북의 리스트를 보내주겠죠. 가령 id 1번 타이틀 뭐 페이지 카운트 이런 책들을 리스트로 보내주겠죠. 이런 식으로 이거 제이슨으로 대충 쓴 거예요. 그래서 컬렉션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고요. 스토어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루지 않을 거고요. 컨트롤러는 크루드 위에 모든 것인데 크루드는 뭐냐면 create, read, 그 다음에 update, delete 이 네 가지를 크루드라고 합니다. 그 위에 이제 크루드 이외의 모든 것은 이제 컨트롤러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제가 예제로 buy 어떤 구매 1번 책을 구매하겠다 혹은 빌리겠다 그런 거는 이제 크루드 연산 이외죠. 그거는 이제 컨트롤러라고 보면 됩니다. 그 리소스는 명령 규칙은 다음과 같아요. 제가 하나씩 다 다룰게요. 크루드에 관련된 이런 느낌이 나는 것은 URI 표현하지 않습니다. get book 이라든지 create book 이런 거는 안 되겠죠. update book 이런 게 URI에 들어가면 안 돼요. 안 되고요. 도큐먼트는 단수. 아까 뭐 이제 id가 될 수도 있고 가끔 가다가 제목을 쓰는 경우도 있고 UUID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단수로. 이런 거는 뭐 복수를 쓸 수가 없죠. 그리고 컬렉션은 복수. 아까 앞에서 살펴보셨듯이 이렇게 도큐먼트를 갖는 컬렉션은 복수로 표현을 해줍니다. 스토어는 안 다룰 거고요. 안 사용하니까. 그 다음에 컨트롤러는 동사나 동사구. 아까 이제 보셨죠? 산다. 혹시 빌린다 하면은 뭐
렌트 뭐 이렇게나 아니면 바로 빌려주다 뭐 이런 식으로 할 건데 이렇게 동사나 동사구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쿼리 부분인데요. 페이지네이션이나 뭐 소팅 같은 거 컬렉션을 부를 때 이런 이제 쿼리를 할 수가 있어요. 뭐 너무 만 개 있는데 다 불러주면은 이제 응답하는 시간도 길어지고 보기도 안 좋겠죠. 그래서 이제 페이지네이션 같은 것도 많이 해주죠. HTTP 프로토콜을 이용하는데요. 한번 볼게요. 요청 메서드가 있고 응답 코드가 있고 메시지 헤더가 있어요. 이걸 HTTP 프로토콜 상에서 제공하는 것들인데요. 이걸 사용해서 REST API를 구현을 하는 거죠. 구축을 하는 거죠. 우선 메서드는 되게 많아요. 이건 말고도 뭐 옵션이라는 메서드도 있는데 HTML 프로그램 해보면 되는데 이 get하고 post만 많이 사용하잖아요. jQuery나 AJAX 같은 거 쓰면 다른 메서드 사용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거 사용해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한번 볼게요. HTTP 프로토콜 상에서 제공하는 메서드는 get, head, put, post, delete 등이 RESTful API에서 사용됩니다. 우선은 get은 리소스의 상태를 읽어드릴 때 많이 사용하고요. head는 많이 사용하지 않아요. 그냥 get을 한 번 더 부르고 그게 그렇게 큰 프로그램적으로 큰 뭐 다른 리소스를 잡아먹는다 생각이 안 되면 헤더를 굳이 만들 필요는 없고요. 풋은 리소스의 갱신, 업데이트죠. 이럴 때 사용하고요. 포스트는 컬렉션에 리소스를 추가. 예를 들어서 북에 북스 이렇게 나오고 북스에 어떤 책을 추가할 때 포스트로 이 URL을 호출하고 우리가 넣을 책의 정보를 아이디는 안 넣어도 아이디 넣어도 되겠죠. 상관은 없으니까 식별자를 우리가 지정해줘도 되겠죠. 뭐 타이틀, 뭐 페이지 카운트 등을 넣어서 이렇게 보내주면은 책이 새로 생성되겠죠. 포스트 메서드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가지고 오는 거 여기 있으니까. 그리고 저장하는 거 여기 있죠. 저장하거나 바꾸는 거 그리고 지우는 거 여기 있죠. 그러니까 포스트로는 이 나머지 것들이 아닌 것들을 제한 없이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딜리트 메소드는 리소스를 제거. 예를 들어서 1번 책을 딜리트 메소드로 호출을 하면은 그 리소스를 지워주는 거죠. 응답 코드는 많이들 아실 거예요. 200번 때는 정상 처리고 300번 때는 실패하지 않은 요청 중 비정상 처리, 뭐 리다이렉트라든지 어떤 리소스가 거기서 다른 데로 옮겨졌다든지 뭐 이런 거고요. 400번 때는 이제 에러고요. 500번 때는 서버 프로그램, 우리가 서버 프로그램 한 나머지 부분, 서버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500번 때 에러를 하죠. 이런 것들은 이제 위키피디아 같은 데서 자세히 보시면 나오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표현은 저희가 JSON으로 되게 많이 표현을 하죠. 요즘에 대세죠. XML은 저 전 세대에서는 많이 사용했는데 지금 JSON으로 무조건 하는 것 같습니다. 뒤에 부분은 다른 거 이제 강의하면서 준비한 건데요. 여기까지가 저희가 준비한 강의고요. 이 강의에서는 기회가 된다면 제가 서버 REST API를 구현한 서버로 한번 그 API를 호출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